짠, 안녕하세요. 전학동입니다. 오늘은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뭐냐면, 천하악동이 왜 이 대리 바닥에 들어오게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 제가 융리를 오래 했다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저는 18살 때부터 웨이터를 했었어요. 웨이터를 해가지고 저기 문경 점촌에 3개의 룸사롱이 있었습니다. 3개의 룸사롱이 있었는데 그 룸사롱 그 3대장 중에서 그 샤넬이라는 업소가 있었어요. 업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19살 그다음에 20살까지 거기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이제 왜 일을 했냐? 왜 너는 어린 나이에 왜 미성년자 나이에 왜 거기서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로 지질이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지질이게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나이 때는 그런 게 있죠. 그 이제 학교에서 뭐 급식비 그다음에 무슨 뭐 공과금 이런 거를 스피커 방송으로 막 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 미납된 거를 예전에는 다 막 이렇게 전교생이 막 다 듣게 그렇게 막 다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얘기가 뭐 누구 뭐 이덕형 몇 번에 몇 번 이덕형 뭐 몇 월 달 밀렸어요. 뭐 몇 월 달 밀렸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질이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제 제가 잘하는 건 뭘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저희 1살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친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그 누나도 이름을 불렸겠죠. 똑같이. 근데 이제 부를 때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이 움츠리게 되잖아요. 움츠리니까 이제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왕따식 이제 이렇게 돼버렸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했습니다. 뭐 마라톤도 잘하고 뭐 족구도 잘하고 뭐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그래서 악바리 근성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 나는 운동은 잘하니까 내가 가진 건 없고 내가 뭐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고 근데 내가 가진 건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바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1 때부터 알바를 해보셨나요? 저는 중1 때부터 알바를 했었습니다. 무슨 알바였을까요?
자, 문경 점촌동 공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그 가야 웨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야 웨딩에서 뷔페, 우리가 그 결혼식을 하면 뷔페를 다 먹잖아요. 그래서 뷔페 그 알바 그 나르고 만드는 거 나르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제 그런 알바를 일주일에 2번씩 나가봤어요. 중1 때부터 중3까지.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매일 5만 원씩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재미가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뷔페가 음식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뷔페 음식이 막 남아. 그러면 그걸 막 나중에는 다 싸갖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또 막 싸가지고 가.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막 집에 또 갖다 주고 그런 재미 그런 걸로 중학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안 해본 알바가 없고 뭐 주유소 알바 그리고 뭐 뷔페 그 다음에 옷가게 그 다음에 과일가게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이 돈에 대한 그 집념이 너무 셌었어요. 왜냐? 세상은 모두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근데 이게 그 부유한 그 부모님들 밑에서 그 잘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또 그런 부모 밑에서 또 자라면 맨날 술 먹고, 맨날 집안이 맨날 싸우고, 그 싸우는 거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그냥 매일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매일. 그리고 엄마가 뭐 싸우고 막 집 나가갖고 내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나 1, 2학년밖에 안 됐어. 근데 엄마가 없어. 어느 순간에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어. 근데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들어와. 근데 아빠는 막 나보고 막 찾으래. 엄마 찾아오래. 근데 내가 어떻게 찾아?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리고 막 못 찾았다고 또 막 맞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보낸 겁니다. 보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나마 제가 조금 공부는 못하진 않았습니다. 못하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나이 때는 다 그 중학교 그 성적대로 고등학교를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경에 있는 첫 번째 고등학교는 가지는 못했고 2번째 있는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30등에서 100등 사이. 그래서 그 사이를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때는 한 학년에 300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300명. 근데 제가 그 한 280명 중에서 270등으로 그 학교를 내가 합격을 한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근데 거기서 또 잘못된 거죠. 거기서 잘못된 거죠. 왜냐면 차라리 실업계로 가가지고 차라리 기술을 배웠으면
지금 이 모양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모양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고. 거기서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생활을 그렇게 보내다가 제가 18살에서 19살 넘어갈 때 이제 우리 시골에는 다 이제 막 깡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깡패 형 중에서 한 명이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계속 고등학교 때도 계속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인물이 좀 반반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다 늙어가지고 뭐 그렇지만 그때는 좀 인물이 좀 반반해가지고 그때 이제 카페를 알바를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아직도 생각나. 모전동 시청 앞에 그 이제 역으로 된 그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원래 일하던 그 여직원이 이제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나와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날 저녁에 그 깡패 형이 연락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너 거기 그 바로 그 또 거기 근방인 거예요. 근방인데 그 근방에서 아직도 생각나? 윙크 노래 클럽 윙크 그 윙크 노래 클럽에서 너 웨이터를 좀 해봐라. 그러고 너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래갖고 형 저는 못하겠어 그런 거. 그래갖고 저는 그 막 우리가 옛날 시절에는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진짜로 막 쳐 맞고 막 빠따 맞고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막 그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게. 그래서 무서워서 형 저는 못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어요. 말았는데 이제 다음날 카페를 나갔는데 그때 최저시급이 그때 2천 얼마였을걸요? 아마 너무 옛날 사람 같나?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2천 얼마였나? 3천 얼마였나? 4천 얼마였나? 지금은 만 얼마죠? 지금은 할만하지. 근데 그때 하여튼 그래서 2,500원인가 2,800원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다음날 나갔는데 그 사장님이 나보고 미안하대. 왜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여자 알바가 그대로 하기로 했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그래서 그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뭐 형 그 업소 어디야? 그 가게 그 노래클럽 어디야? 나 오늘 하루만 일단 한번 나가볼게. 그래갖고 하루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그 깡패 형님이 있었어요. 깡패 형님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사장님은 엄청 착했어. 엄청 착했고, 그 깡패 형님이 이제 그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죠, 한마디로. 그래갖고 참 웃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막 가리키는 거야. 가리키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막 과일 써는 법부터 해가지고 막 청소하는 법, 막 대걸레질 하는 법. 참 막 그렇게 막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한참 그때는 구미 보도라는 게 있었어요. 구미 보도. 자, 지금도 있습니다. 구미 북창동시 그 보도가 이제 원래는 이제 구미에서 이제 막 한 팀이 막 꾸려가지고
이제 다 이제 점촌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촌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다 장사를 하고 이제 보도를 다 돌렸겠죠.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노래 클럽이 그 한 보도의 그 사무실인 거예요. 거기 상주하고 있는. 음. 그래서 이제 누나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누나들이었겠죠. 그리고 누나들이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싹싹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하도 이제 막 많은 거를 겪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용해졌고 예전에는 이제 막 활발했겠죠. 활발했겠죠. 그리고 그래서 막 귀여움도 막 많이 떨었었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이제 저를 엄청 이뻤었어요. 엄청. 그래서 뭐 하루 딱 첫날 나갔는데 30 몇만 원을 버는 거예요. 팁으로만. 팁으로만 그냥 30 몇만 원을. 근데 내가 일주일에 뭐 한 10만 원 벌던 애가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만 일을 했으니까 아니면 뭐 주유소 알바했을 때 한 달 일해서 한 150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돈가스 집 알바하고 막 뭐 하여튼 뭐 다 그때는 한참 이제 카페 알바도 했었죠. 한참 이제 최저시급이었어요. 그때 우리 나이 그때 제 나이 때는. 그리고 얼마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100만 원 중반대 뭐 초반대 이랬었어요. 그래갖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하루에 그냥 30 몇만 원씩 그냥 팁으로만 받아봐. 내가 뭐 한 것도 없어. 그냥 들어갔어. 그냥 과일 썰어서 들어갔어. 근데 막 몇만 원씩 줘. 그리고 또 막 맥주 두고 그냥 들어갔어. 근데 뭐 또 몇만 원씩 줘. 이러니까 이게 거기서 눈가리가 돌겠어 안 돌겠어요? 돕니다. 돌 수밖에 없어. 왜냐 나이가 내가 그렇게 지지리게 가난했던 애가 갑자기 막 한 달에 막 4, 500만 원씩 막 이렇게 벌어봐요. 그 어린 나이에. 18살, 19살 때, 20살 때. 그러니까 눈깔이 돌아가죠. 돌아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흥 생활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빨리 갔습니다. 20살 10월 달에 갔습니다. 왜냐 그것도 이제 처음에 노래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룸사롱으로 가가지고 이제 룸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마담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갖고 이제 마담 누나하고 이제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천안학도 또 상남나죠. 군대 3일 만에 갔습니다. 그냥. 병무청에 그냥 일단 군대는 가야 돼. 신검 1등 나왔어. 1급 나왔어요. 일단 군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담 누나랑 마담 누나도 아니지. 마담 하던 시장하고 트러블에 살짝 있어가지고 그 바로 그냥 3일 뒤에 바로 논산 훈련소 바로 갔습니다. 그냥 내가 육군 훈련소 내가 찾아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인생이. 그래서 군대도 그냥 3일 만에 뭐 준비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뭐 바로 갔다가 오고 그리고 말년휴가를 나오잖아요. 근데 말년휴가 나올 때 일단 걱정이 되는 거야. 뭐가 걱정이 되냐? 나와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년휴가 나오는 날 바로 룸사롱 바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그때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점촌에서. 그래서 야 한 자리 좀 해봐라 나 나가니까. 그러니까 말년휴가 나오는 날 바로 일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그 전무가 있었는데
그 전무님이 있었어요. 전무님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그분이 엄청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수도권에서 엄청 잘 나가다가 망해가지고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덕형아, 너 좀 더 큰 데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냐?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너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천안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 네이버에 한번 쳐봐라. 쳐도 나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봤죠. 근데 진짜 나와. 제가 지금 이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너 그분 밑에 가서 네가 일을 해봐라. 그래서 천안을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아니지. 처음엔 천안을 올라온 게 아니고 평택을 올라왔습니다. 평택. 그래서 이제 평택을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두 개의 가게가 있었어요. 그때 평택 1번이었습니다. 그 가게들이 평택하고 송탄 출장소 아시죠? 1번인 가게들이었는데 그 가게에서 제가 이제 송탄 가게를 했었어요. 송탄 가게를 맡아서 하고 있었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평택 1번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평택하고 송탄하고 그 매출 차이가 절반이었어요. 그만큼 평택이 높았어.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그 유흥의 룰이 있습니다. 뭐냐, 아가씨를 만나면 안 된다. 근데 하여튼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올라온 지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만에 아가씨를 만나다가 아가씨를 만나다가 이제 잘린 거야. 잘려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친구야. 하여튼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잉. 근데 우리가 많이 지났잖아. 많이 지난 이야기니까 할 수도 있지. 내가 네 본명 얘기 안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잘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참 그 제 두 번째 가게에서 이제 한참 이제 잘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사장 사모님들이 이제 저를 땡긴 거죠. 땡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 월 1,000만 원 이상을 하는 가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이제 일을 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당연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죠? 진짜로. 열심히 하면서 진짜 근데 돈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때 내가 볼 때 한 1,500원 벌지 않았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25살 이때 1,500이 뭐 엄청 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웨이터만으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실장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웨이터를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알바몬 뭐 아니면 뭐 웨이터 나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 나라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직접 구인을 해가지고 웨이터를 이제 2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한테 한 400만, 내가 400만 원, 500만원씩 맞춰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실장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손님 관리 위주로 이제 다 가고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이제 평택의 얼굴 마담이 됐어. 이제 제가 이제 어디를 가잖아요. 그때는 한참 이제 소살벌도 없었어요. 소사벌 지구가 없었고 그냥 조개터 아니면 평택역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개터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얼굴을 다 알아봤어요. 평택에 술 좀 먹는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래서 아 덕형아 너 내가 어디 가게 갈게 갈게 좀 이따가 갈게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1년을 하고 제가 이제 한 손님이 한 7, 8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에 평택, 송탄, 그다음에 전국, 천안, 그다음에 뭐 어디 그 위에 지역들 해가지고 한 800명 좀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이제 가만히 그냥 해도 막 한 거의 1,500만원씩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나태해진 거지. 내가 좀 나태해져 가지고 이제 가게를 잘 안 나갔어요. 가게를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장 사무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때 이제 저희 라인들이 다 있었어요. 저희 시스템의 라인. 지금 보면 자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죠, SK도 있죠. 그러면 그 계열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 당시 때 그 우리 협회에 그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 계열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했던 가게가 그 계열사였어. 계열사였고 웃기죠. 계열사였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을 거고 아니면 SK의 뭐 최태원 뭐 부회장이 있을 거고 막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장하고는 내가 일을 안 해본 거야 한 번도. 근데 그래서 내가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그 이제 회장한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회장하고 이제 일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평택 가게를 또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실장도 하다가 이제 사장이 돼버린 거야. 근데 사장인데 내가 이제 100% 사장이냐? 그건 아니었고 지분 사장. 일을 하면서 이제 실장 겸 사장이었지. 그리고 제가 지분이 33%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서 28살이었습니다. 28살. 그리고 29살까지 이제 하다가 한 1년 반 만에 끝났어요. 왜 끝났냐? 큰 사고가 있었어요. 큰 사고가. 하여튼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못할 것 같고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2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29살 때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31살이 돼서 이제 31살 때 이제 새 출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제 새 출발을 할 때 이제 유흥을 다시 하려고 했죠.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제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다 말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31살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뭐 배운 게 있나? 그래서 알바몬을 찾아갔습니다. 알바몬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지? 하니까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공장이 있는데 뭐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뭐 600만 원, 막 이렇게 그 알바몬의 그 홍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거 그냥 500만 원, 600만 원 요거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아니 진짜로 500만 원, 600만 원 벌 수 있냐? 그러니까 벌 수 있대. 하고 나보고 공장 일 해봤냐? 주야 2교대 해봤냐? 하고 아니요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버티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대.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갔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였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 그 불구덩이 아세요? 혹시 불구덩이? 그 불구덩이에서 그
자동차 그 부품들은 그 가공을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처음에 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공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화로 있어요. 화로 불구덩이 앞에였어요. 불구덩이 앞에 불구덩이에서 그 그거를 이제 막 빼가지고 이제 다시 담고 막 이런 일이었어요. 진짜 단순 작업. 근데 그런 거를 한 몇 개월을 했죠. 근데 진짜 그게 돈이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주야 2교대를 했는데 한 달 하니까 한 500만 원 벌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웃소싱이다 보니까 3.3%밖에 안 됐죠. 그 당시 때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열처리라는 그런 이제 그 전문 좀 그 업계에서는 전문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 이것 좀 한번 내가 단순 노동만 하다가 저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설비에 대해서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불구덩이를 한 몇 개월을 버티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 새끼 이건 이제 좀 일을 좀 하겠는데 원래 공장 같은 데는 텃세가 존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존나 개쓰레기 같은 일만 시켜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몇 개월을 이제 버티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그럼 뭐 얘 일 좀 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 열 처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열 처리 그 다시 그 시간대가 다 있습니다. 뭐 몇 도의 온도에 뭐 8시간에서 뭐 450도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 뭐 3시간은 그다음에 뭐 600도로 유지를 하고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자동차 부품이 그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 리사이클이라고 하죠. 리사이클이 다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배운 거야. 근데 천안합동 어떻겠어요? 승부욕도 잔나게 강하죠. 이 경상도. 그리고 저는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냥 내가 막 빨리 배우고 막 요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누추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병신 같아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빨리 배웠어. 뭐 그 공장 다닐 때도 계속 공부했어요. 그냥 공부 계속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공장을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공장도 대가리 좋아야지 됩니다. 대가리 나쁜 새끼들은 못합니다. 공장도 요새는 그렇습니다. 요새는 설비들이 다 자동화 기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만질 줄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 노동만 하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설비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설비를. 그래서 CNC 자격증이 있고, 뭔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그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제는 노가다도, 공장도 다 대가리가 좋아야지 살아남는다. 왜냐? 이제는 다 자동화 설비들이 다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업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천안합동이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